기아의 니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모티브 최 작가입니다. 봄이 왔네요. 봄과 함께 색깔 한번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 본 방송을 보신다면 아마 1편을 보실 것 같고요.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아마 5, 6편 정도 계속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PD님 지금 놀라셨고요. 일단 엔진룸 한번 보시죠. 본넷 쇼바 장착이 양쪽으로 되어 있고요. 본넷 커버에 이렇게 흡음 매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1600cc 엔진이고 전압적인 범위를 사용하는 그런 하이브리드 자동차인 만큼 본넷의 기본적인 엔진의 이 플랫폼의 어떤 형식은 아마 내연기관만 생각하셨다면 전혀 다른 신세계를 아마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구성 요소를 한번 완전히 전문가는 아니지만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요, 차체에 달려있는 스트럿바는 없습니다. 이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스트럿바 이런 건 추후에 설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분적으로 뭐 이렇게 비교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네시스급 자동차들은 스트럿바를 장착을 해서 약간 퍼포먼스 위주로 표현을 하는 게 있죠. 하지만 이 니로라는 자동차는 패밀리카입니다. 그리고 가장분들, 사모님들이 타시기에, 그리고 누님들이 타시기에 효율적인 능률의 성향을 안고 있기 때문에 얘는 스트럿바는 추후에 선택하는 소비자의 몫으로 돌려놓은 범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동액의 컬러도 한번 보시고요.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래서 엔진에 시동을 걸고선 그 소리부터 들려드리고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시동을 한번 걸어 볼게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자, 현재 시동이 걸리는 상태고요. 파킹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뭔가 정기적인 신호가 계속 발생되는 그런 소음이 들리시죠? 신비롭죠? 자, 물론 구동력의 어떤 힘에 대한 배분과 강력한 토크가 필요할 때는 엔진이 작동이 됩니다. 그 범위는 주행에 대한 모습에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심플한 모습과 구성에 대한 어떤 내실을 한번 보여드리고 본 영상 시작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15년 또는 24만 킬로라고 표기가 되어 있네요. 그것은 고로 디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닫아볼게요. 본네트 무게가 쇼바도 세지만 비교적 가볍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는 시그니처 모델이에요. 그래서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데일라이트가 기아 자동차에 승화되는 컨셉이죠. 심장 박동을 의미하는 그런 범위가 있습니다. 이쪽이 반짝반짝거리는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죠. 이게 옵션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가 이제 무광으로 처리가 된다는 사실도 여러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이 크롬 느낌의, 완전히 크롬은 아니지만 실버라고 표현을 할게요. 얘가 로고하고 좀 일체된 느낌이 들어서 어찌 보면은 리듬감 있고 박자가 좀 어울릴 법한 그런 디자인으로 어울림이 세분화 좀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디자인적인 요소를 이렇게 완전 전문가라기보다는 아마추어적인 입장에서 한번 풀어나가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백밀러죠. 백밀러의 이 턴 시그널 램프, 제가 비상등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LED로 되어 있고 뭔가 리듬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래쪽에서 발광되는 것을 분산시켜서 이렇게 표현되는 요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차량을 협찬받을 때 기아 자동차 본사의 협찬을 일단 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장시간 협찬을 해주셨고, 약간 이 컬러의 종류가 크게는 한 4가지 종류가 있는데 A, B, C 필러라고 해야겠죠. C 필러 쪽에 여기를 선택을 할 수 있는 색상의 범위가 있더라고요. 여기가 이 컬러의 어떤 매칭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다양성은 많이는 없지만 톤에 따라서 그래도 몇 가지 선택이 가능하다는 걸 아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니로를 선택하시는 차주님들의 가장 큰 거는 차 크기를 기본적으로 이미 아실 거예요. 하지만 또 많이 여유 있게 탈 수 있느냐, 그리고 연비가 어떠냐라고 하실 텐데, 도심을 주행을 해도 20km가 넘어요. 그래서 주행기에 대한 모습에서 다음 편 영상에서 리얼하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 풀 상태로 갈 수 있는 현재 키로수가 800km 이상을 찍고 있고, 실제적으로 주행을 하다면 더 많은 키로수를 보여주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이 연비에 대해서는 이 휠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18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16인치 전면 가공 휠도 선택이 가능한데, 아무래도 풀옵션을 선택을 하다 보면 당연히 18인치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18인치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도 도심 주행이 20km가 넘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경이로운 연비를 하이브리드니까 표현이 가능했다라는 측면으로도 한번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범위가 이제 색깔 톤 매칭도 괜찮고 요즘 국내 차량의 생산 기술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좀 더딘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 걸 제한 나머지만 보더라도 깔끔한 단차도 없고 그런 범위도 아주 훌륭하다고 저 생각이 됩니다. 자, 뒤쪽에 도어를 한번 열어볼게요. 비교적 느낌은 많이 가볍습니다. 현재 보시는 이 차량은 3,500만 원대 차량입니다. 3,400까지 친환경 가면 된다면 볼 수가 있는 건데 아무래도 차의 가격이 있으니까 소프트 클로징 뭐 그런 범위에서 욕심을 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공간 많이 크죠. 제가 몸을 한번 실어 볼게요. 현재 전면의 시트는 제 위주로 구성을 해 놨습니다. 186키가 앉으셔도 무릎이 닿지 않고 여유 있는 포지션을 만들어 놨는데도 큽니다. 냉정하게 한번 표현을 하자면요, 기아 자동차 EV6가 있습니다. EV6보다는 다소 좀 짧고 작습니다. 그러나 니로라는 플랫폼 구형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은 커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현재 느꼈고 220V 쓸 수 있는 돼지코도 존재하고 있네요. 내릴 때도 타고 내릴 때 아마 니로만큼 편한 차가 과연 있을까라는 한 생각을 해보네요. 열선도 물론 있고요. 운전석도 한번 보시면요, 워크인이 있습니다. 타고 내릴 때 편하시라고 뒤로 물리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일단은 제 위주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많이 좀 넓습니다. 탔을 때 먼저 느끼는 거는 내장재의 어떤 여러 가지 구성, 인테리어 구성이 너무너무 심플하게 잘 나왔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근데 다소 한 가지 요만큼 아쉬운 게 있다면 핸들이 약간 무게가 위로 쏠리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래쪽에 뭔가 라인적인 선적인 크롬 요소도 주긴 했고 뭔가 디자인적 요소로 많이 줬는데 뭔가 위로 분산된 느낌이 들어서 약간은 조금 처음에 적응이 좀 필요했던 범위도 있었고요. 굉장히 편합니다. 시트 포지션과 이런 것은 스포티하지 않지만 매우 진보되고 편안한 운전의 감성을 주기에는 충분하다고 좀 보여졌습니다. 하만 카돈 풀옵션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대리석 느낌이 나죠. 굉장히 독특합니다. 인조 대리석 느낌이 나는 내장재를 적용을 했습니다. 여기 디자인이 깔끔하고 심플하긴 합니다. 쓰다가 실증나지 않는 장기적인 디자인이라고 좀 보여지고, 요즘 차량의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로 봤을 때는 기아 자동차 디자인이 굴곡과 이런 범위보다는 선적인 요인을 좀 많이 심으려고 했던 그런 요인들을 개인적으로 한번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니로가 새로 나오면서 뒤에 후면부랑 후 측면부가 대폭 디자인이 강화가 됐어요. 언뜻 보면 김PD님 볼보 같지 않습니까? XC60. 그죠? XC60을 추측해 볼 만하고 XC40도 보이는 그런 심리적인 것도 있어요. 이거 밤에 예쁘겠다. 밤에 너무너무 이쁠 것 같고, 야간 촬영 제가 따로 한번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루프렉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아마 루프박스, 루프탑 텐트까지도 장착을 많이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샤크 안테나도 되어 있고 DMB 안테나입니다. 리어 스포일러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의외로 기능적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브레이크 등도 연동이 되어 있고요. 후면 창의 크기는 생각보다 크지는 않지만 시야에 답답함은 전혀 1도 없다라는 거. 와이퍼 작동도 비교적 용이하게 잘 되어 있고요. 새로 바뀐 기아 요 로고는 소비자들한테 구형과 신형에 대한 어떤 차별성을 주기에 충분한데, 이로 인해서 구형의 차주님들께서는 다소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범위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배기 머플러 라인은 매연 나오는 범위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래쪽에 고개를 숙이면 이게 오른쪽이죠. 여러분들 시야 위치에서 이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가솔린인 만큼 그리고 친환경적인 요인이 하이브리드인 만큼 그런 범위는 이제 큰 영향을 주지 않았고, 디자인적으로 그냥 포장이 되어 있는 그런 범위가 좀 많습니다. 하이브리드를 의미하는 로고도 있고요. 트렁크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트렁크의 강도 센서를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은 아파요. 약간이고, 어깨를 한번 해볼게요. 머리는 두피, 피부가 약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아야 할 정도지 심각하게 아플 정도는 아닙니다. 높이 많이 높게 전개가 되고요. 안전 세이프티 요 강압 장치는 똘똘한 센서가 적용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비교적 큰 공간이고, 이 차량을 처음에 받았을 때 제가 이제 운행을 해보면서 김PD님도 한번 경험을 하셨어요. 김PD님께서 마음에 드신 구매 리스트에 올릴 정도로 괜찮은 차량이라고 보여지고, 야간 상태는 어떤지 제가 한번 야간의 모습 보면서 야간 주행에 대한 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간으로 한번 보실게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시동이 걸린 상태고요. 아직 봄이지만 춥기 때문에 열선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충전 중이라고 표기가 아마 보이실 겁니다.
그죠? 그리고 실내등 한번 보여드리면요, 여기가 이렇게 터치예요. 되게 신기합니다. 이쪽도 이렇게, 심지어 이렇게 근처만 가도 되는 느낌이 든다랄까요?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실내등에 대한 범위를 여기 누르면은 2열이 불이 켜지게 되는데, 이렇게 2열에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썬루프 야간 개방을 한번 해보면요,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이렇게 적당한, 차체 비율에 적당한 개방감을 또 안겨다 줍니다. 이렇게 됐고, 그리고 빌트인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수동 녹화도 할 수 있고요. 이쪽으로 하이패스가 있습니다. 하이패스는 카드를 넣어주세요. 카드를 넣어야 되고요. 스피커 볼륨, 음량 2, 음량 3, 음량 4, 음량 0, 음량 1, 음량 2.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기아 자동차 커넥터 기능이 있고 SOS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 위급 상황에서 사용하시면 좋을 법한 기능이 되겠네요. 이쪽에 이제 공조기 패널이 되겠죠. 이쪽으로 한번 누르면은 디스플레이를 작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미디어 장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맵, 내비, 약간 한 박자 느려요. 즐겨찾기, 그리고 주파수를 맞출 수 있는 기능들, 라디오, 미디어, 셋업, 이렇게 기능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라디오를 켜놓고 라디오를 끄고 싶으면 이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럼 라디오가 종료가 됩니다. 미디어를 눌러놓고 미디어를 끄고 싶으면 이걸 누르면 종료가 안되네? 되네요. 이렇게 됩니다. 기타 수동적인 버튼으로 돌려서 파일을 찾고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범위가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얇고 가로 형태의 디스플레이가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비상등 키면은 이렇게 함께 전멸되는 거. 다시 공조기를 눌러보면은 드라이버 온리, 그러니까 운전자만을 위한 건지 동승자도 함께 되는 건지 독립적인 건지 듀얼인지 이렇게 또 되는 범위가 있고요. 여기도 이제 파워 세기에 따라서 되는데, 이게 8단까지 올라가네요, 여러분. 지금 8단까지 순간 올리니까 다시 내연기관 돌아가고 있습니다. 충전이 되면서 내연기관을 작동을 시켜주고요. 직관적이고 터치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온도를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지금 싱크 시켜놔서 함께 작동이 됩니다. 27도 이상은 바로 하이로 올라갑니다. 25도 적정치로 맞춰 놓고 2층으로 만약에 끄고 싶다 그러면 여기 파워를 눌러서 또 끄시면 돼요. 자, 이쪽으로 12V 시거잭이 있네요. 그리고 USB 포트, 그리고 USB 충전 포트가 있고 무선 충전 포트가 따로 있습니다. 야간에서 느낌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핸드폰을 대충 올려놔도 대충은 되네요. 바로 이렇게 충전이 이루어지는 어떤 모양을 보실 수가 있어요. 기아 변속 방식은요, 야간에도 시인성은 좋습니다. 이렇게 후진, 중립, 드라이브, 파킹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통풍도 있고 열선도 있고 핸들 열선 또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토홀드 되고요. 오토홀드 누르니까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다시 눌러볼까요? 오토홀드를 해제하십시오,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적용되어 있고요. 조수석 옵션마저도 열선, 통풍 이렇게 또 끌 수도 있고, 전방 파킹 센서, 그리고 카메라 모양 있죠? 눌러보면요 이렇게 되는데, 짧게 누르면 영상으로 표시하고 길게 누르면 이렇게 또 되는군요. 원격 후진, 이거는 제가 주간 상태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추가적인 기능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이스 기능이 있습니다. 조수석 창문 열어줘. 조수석 창문을 열게요. 비교적 똘똘하죠? 다시 또 해볼게요. 창문 닫아줘. 운전석 창문이 닫혀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부족하네요. 다시. 조수석 창문 닫아줘. 조수석 창문을 닫을게요. 그죠? 지금 주행 중이지 않고 파킹 상태인데 시동 꺼줘. 지원되지 않는 기능입니다. 그렇대요. 그러면 한번 다른 알고리즘을 한번 물어볼게요.
모레 날씨 알려줘. 최저 기온은 오늘보다 3도 낮은 영하 4도고 최고 기온은 3도 낮은 9도예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이에요. 뭐 이 정도면 괜찮죠? 한 가지 더 마지막 해볼게요. 졸려. 토닥토닥 콩콩. 한번 웃음 주고 마네요. 야간 주행이에요. 자, 현재 HUD는 뭐 저만 보이니까 여러분한테 말씀만 계속 전달을 해드리면은 주간이든 야간이든 HUD의 시인성은 운전자한테 안정감을 주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전방의 시야가 많이 넓진 않지만 차체 대비 넓게 뽑으려고 한 노력의 흔적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점은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고, 초보자분들이 운전을 하시든 누가 운전을 하시든 이 차량 참 시원하게 잘 뽑아졌다, 운전하기 편하다, 뭐 이런 말씀들을 아마 기본적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속 구간에서 특히 이렇게 조용한 시골길을 주행을 할 때는요, 굉장히 정숙합니다. 진짜 전기차예요. EV에 대한 어떤 범위만 충분히 보여주고, 힘이 딸리거나 전력이 딸릴 때는 다시 내연기관을 작동을 시켜서 운전자한테 부족함 없는 힘을 보여주기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고성능 차량에 익숙하신 분들은요, 다소 엔진이 힘이 좀 딸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 친구를 운행을 하기 전에 40 정도의 토크가 가진 차량들을 운전을 하고선 운행을 해보니까 다소 힘이 딸리는 점을 좀 느꼈습니다. 그런 느낌을 말이죠. 그러나 일반적인 구간에서 생활 구간, 정지했다 출발했다 시내 운행할 때 80km 미만 구간에서는요, 이 전기 모터가 강력한 힘을 제공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범위는 아쉽지 않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추측 또한 해봅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 표현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소유하신 분들께서는 제 이야기에 더욱더 적극 동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야간 운행 잘 안 보이실 것 같으니까 실내등 전을 한번 비춰보도록 할게요. 일단 실내등을 켰는데도 전면 시야가 좋으니까 아주 잘 보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요, 전방에 대한 이 라이트의 높이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향등 됐습니다. 비상등을 켠 상태, 굉장히 어둡고 칠흑같이 어두운 깜깜한 밤입니다. 비상등 꺼볼게요. 자, 우측 깜빡이를 켜고 정말 어두운 터널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영상으로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터널을 꺾거나 진입할 때 어둡거나 두려움은 없게 차량이 환한 헤드라이트 불빛을 보여줍니다. 자, 상향등 내리고 한 번 밀으면 오토 상향등이 이 친구는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오토라는 모양이 계기판에 지금 아마 잘 안 보이실 텐데 들어갑니다. 한 번 더 밀면 이제 수동적으로 라이트가 상향등을 보여주죠. 다시 출발하고요. 다시 내려주고요. 자, 다시 수동적으로 상향등 한번 해주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잘 보입니다. 자, 지금 내연기관이 개입이 됐네요. 순간 엔진이 회전되는 소리를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다시 상향등. 자, 멀리 표지판이 보일 정도로 아마 여러분들이 시야적으로도 잘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어두운 길만 찾아서 현재 운행을 좀 해보고 있고요. 밝은 도심을 보여드리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 범위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저한테 최적의 조건을 제공해주는 시골에 대한 어떤 그런 범위 내에서 영상을 한번 풀어나가 보고 있습니다. 자, 내연기관 엔진음이 들리실 거예요. 1600cc 엔진음, 약간은 거친 듯한 느낌이 듭니다. 밤에는 특히나 말이죠. 지금 제가 공조기에 온풍을 켜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음이 아마 조금은 그래도 들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우회전해서 이제 자동차 전용 도로를 한번 진입을 해서 그 모습 또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주행도 그랬지만 야간 주행 또한 굉장히 주행이 재밌네요. 조금 춥네요. 자, 야간에도
작동하는 방법은 쉽고요. 2단까지 한번 공조기를 올려봤습니다. 온도를 올려봤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자, 미세먼지가 농도가 증가돼서 공기청정기 작동한다는 표시가 나오네요. 자, 왼쪽 시야 확인하고 차 안 오는 거 확인하고 들어갑니다. 우리 초보자분들이 이 차량들을 니로를 아마 처음부터 운행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누가 어떤 대상이 되든 운전할 때 두려움은 이 친구가 많이 덜어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운전이 좀 편하거든요. 불이 바뀌었네요. 정지해주고. 지금 신호등 보셨죠? 시인성이 많이 좋아요. 카메라 화각이 넓어서 그런 게 아니고 시인성이 많이 좋고, 지금 보셔도 아마 제가 편하게 운전한다는 걸 아마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왼쪽에 카니발이 정지를 했는데, 카니발의 엔진음 한번 내려볼게요. 들리시죠, 여러분? 일렬에 이 차음 글라스가 굉장한 방음 효과를 보여주거든요. 자, 저쪽에 차도 또 지나갑니다. 소리가 더 들어와요. 그죠? 버스. 자, 문 닫아볼게요. 굉장히 조용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음 글라스는 어느 정도 효과는 있어요. 잠시 후에 도로를 공사하는 구간이 있거든요. 코너를 좀 심하게 트는 구간이긴 한데, 자, 이쪽 구간이 되겠습니다. 차선이 좀 사라집니다. 이쪽에 시인성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길이긴 한데, 자, 이렇게 꺾어서 일단 헤드라이트가 아래로 쫙 깔리네요. 그래서 차선을 잘 보여줍니다. 카메라로 다 느끼셔야 할 텐데 다소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틀어주고 운전하기 아주 쉽고 편안합니다. 자, 이렇게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도 넓은 시야, 특히나 야간 운행이 어려우신 분도 니로 이 차량에 대한 어떤 야간 주행에 있어서는 크게 뭐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제가 레벨을 3단계까지 올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패들 시프트 마이너스를 3번 당겨서 레벨 3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밟다가 떼면 바로 엔진 브레이크가 개입되는 느낌이 들고요. 자, 이 도로는요, 이제 잠시 후에 스쿨존이 등장하는데 시속 30km로 제한된 도로가 되겠습니다. 어머나, 30km인데 너무 달리시는데요. 맨홀을 밟았을 때 맨홀의 소리가 전면에서는 1열에서는 들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2열에서는 올라옵니다. 자, 그 차이점은 글라스의 작은 차이로도 현저하게 느낄 수 있다는 범위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레벨 3 주행은요, 뒷좌석에 타신 분들은 다소 멀미를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브레이크를 떼면 이렇게 강압적으로 엔진 브레이크가 막 들어가거든요. 요게 좀 거부스러우신 분들은요, 자, 레벨 2로 한번 내려볼게요. 레벨 2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약한 느낌은 있는데 레벨 1을 좀 권장을 해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회생 제동을 쓰는 게 이득은 맞거든요. 횡단보도 한번 정지해주고 그리고 갑니다. 규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서 한번 쓰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 지금 엔진을 쓰고 있고요. 엔진의 동력을, 에너지를 또 충전을 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아까도 계속 운행을 했는데 똑같이 지금 이 순간에도 20.2km를 찍고 있고요. 와, 기름을 먹질 않으니 정말 매력적인 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컨티넨탈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18인치 타이어가 다소 걱정이 됐는데 생각보다는 만족감이 좋고요. 자, 레벨 3를 한번 올려볼게요. 자, 지금 제가 왼쪽에 패들 시프트 당겨서 레벨 3를 올렸거든요. 실내등을 한번 켜볼까요? 자, 여기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자, 이렇게 레벨을 아예 빼고 또 눌러서 레벨 3까지 올려버리고 실내등 끌게요. 그렇습니다. 밟았다가 다리를 떼면 거의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 근데 이 과정이 운전자는 괜찮은데 동승자랑
2열에 타신 분들은 멀미를 유발시킨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공감합니다. 하지만 출퇴근해서 데일리로 쓰신다면 가족분들이 타지 않았을 때는 이 레벨 3 권장을 해드릴 만하고요. 이렇게 충전도 이루어지고 차지 충전된다는 표시를 보실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기적인 범위가 워낙에 월등하다 보니까 이 차량은 성능 면에서는 그리고 특히나 이 성능 면에서도 에너지 면에서는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 갑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제 입장에서 정리를 해볼게요. 운전에 약간 큰 차를 싫어하시는 분이 계세요. 큰 차가 다 좋은 건 아닙니다. 큰 차를 거부감스럽게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가족들도 많이 타시고 짐도 많이 싣고 정말 효율적이고 가성비 있는 차량을 찾으신다면 기아 자동차에서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이 니로 모델을 선택하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스포티지도 좋고 모하비도 좋고 중간 소렌토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라면요, 4인 가족 기준으로 정말 알차게 효율적으로 다니신다면 저는 이 니로를 적극 추천해 드리고 싶네요. 자, 지금까지 니로에 대한 차량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